책 읽고 싸우는 화많은 자매입니다. 오늘 책을 소개해 주시죠. 한스 로슬링 팩트 플리스. 우리가 세상을 오해하는 10가지 이유와 세상이 생각보다 괜찮은 이유. 팩트 플리스가 사실 충실성이라는 말로 번역이 됐는데 사실에 기반해서 판단해라. 그 TV엔 책을 읽어드립니다. 서민석 강사가 너무나 요약을 잘해가지고 비교되니까 이제 우리 원래 본연 자세로 돌아가서 싸우는, 내가 이걸 다 읽고 나서 내용을 요약하고 나서 이제 한 줄로 내 감정을 썼더라고. 감정? 사실 충실성을 망각하고 극단적인 사고를 하면 타노스처럼 우주의 절반이 날아가야 생명이 보존된다고 믿게 된다. 이렇게 썼더라고 내가. 웃긴 거 몰라, 웃긴 거 아니고? 몰라, 지금 기억이 안 나. 근데 어쨌든 타노스가 이걸 했잖아. 그러니까 타노스가 이걸 왜 했냐? 인구가 너무 많아서 자원이 모발되고 우주가 멸망할 거라고 혼자 판단하고 이걸 날린 거야. 아니야. 메서스의 인구론을 읽었어. 누가? 타노스가. 타노스가 그걸 읽었다는 말 나와? 아니, 이게 아니라 메서스가 그 얘기를 했다고. 이제 식량은 산소급수적 1 더하기 1 이렇게 증가하는데 식량은 인구는 기하급수적 1 다음에 2 다음에 4, 8 이렇게 증가한다. 32, 64, 128. 기하급수적 증가하기 때문에 언젠가 식량 부족으로 인류가 멸종하게 된다. 그러니까 저 아이를 많이 낳는 극빈층 어떻게 해결해야 된다. 이렇게 본 사람이야, 메서스가. 한스 로슬링의 얘기에 의하면 그건 잘못된 생각이다. 본능에 입각한 생각이고 현실은 그렇지 않아 라고 본 거지. 왜 진작에 얘기를 안 해가지고 뭘? 로다주를 죽이냐고. 그래, 나의 아이언맨. 아 그리고 왜 로다주가 죽어? 캡틴 아메리카가 죽으면 되잖아 대신. 캡틴 아메리카 팬들이여, 돌을 들어라. 약간 싶었던 게 뭐냐면 이 사람이 서양 사람이라서 서양 사람의 기준으로 가지고 있는 편견에 대해서 비판을 하는데 사실은 우리가 편견의 대상이잖아. 아시아는 특히 한국도 거기에 속해 있거든. 그래서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데 그런 부분들이 몇 가지 있긴 하더라고. 책에서 문제를 푼 국가를 쭉 나열하잖아. 거기에 한국이 있는 게 좀 의외이긴 했어. 세계에서 한국을 주목한다라는 게 좀 느껴질 때 약간 좀 기분이 좋아지는 게 있지. 한사발. 한사발이 뭐야? 주모! 근데 이제 몇 가지 또 너는 이콘이니까 더 그랬겠지만 몇 가지 우리가 이건 아닌데 라고 생각하는 것도 있었어. 직선 본능 같은 거는 사실 어떤 그래프가 이렇게 일직선이기가 쉽지 않잖아. 이 작가가 이 글을 쓰면서 자기 개인적 예를 되게 많이 들어. 그게 잘난 척 하는 게 아니라 자기가 잘못했던 거에 대한 얘기더라고. 이번에는 애기들을 재울 때 엎어 재우라고 그랬어. 그렇게 된 이유가 뭐냐면 전쟁 때 환자들을 구토가 나왔을 때 빨리 그 토사물이 뱉어지니까 호흡이 되는데 바로 누워있으면 그 토사물이 이렇게 폐에 들어가서 들어가니까 죽게 되니까 그대로 엎어놔라 있겠던 거지. 그런데 아이들 입장에서는 엎어놓으면 고개를 못 든다는 거지. 우리 딸 낳았을 때는 바로 눕히라는 게 정론이었어. 아 그래? 그때는? 그리고 또 뭐도 바뀌었냐면 예전에는 엄마들 새벽에 젖주지 마라. 안고 재우지 말고 아기 침대에 재워라. 그게 불과 15년 전까지 엄청 유행했어. 왜 그러는 거야? 그게 이제 독립심을 키워주고 그 다음에 애들이 밤에 푹 자게 해준다. 그 우리 조카 어렸을 때만 해도 지금도 애기가 어리지만. 애기가 울면 울다 지칠 때까지 그냥 냅두라는 것도 있었잖아. 그런 일은 있었는데 요즘은 많이 바뀌어가지고 안고 자고. 왜냐면 영유아 사망률이 아시아가 현저히 낮대. 데리고 자는 엄마들 서양 애들보다 돌연사가 적고 호흡을 배운다는 말도 있어. 자면서 혼자 자는 것보다 엄마 아빠랑 자는 숨소리 이런 것들을 통해서 호흡을 배운다는 말도 있다고. 호흡도 배워야 돼? 그러니까 그런 말도 있고. 그래서 이게 단일 관점으로 모든 걸 보면 안 되는 거지. 그게 단일 관점 오류였어. 몰라. 기억이 안 나지만 큰일 났어. 모든 어쨌든 본능이 다 비슷비슷하게 느껴져가지고. 그래서 나와. 그렇게 나오고. 그리고 나는 이제 애 키우는 얘기 나왔으니까 하는 말인데 내 친구들 중에 제일 먼저 엄마가 된 친구 나는 이제 조언한답시고 머리를 삭발하면 머리카락 좋아진대 라고 한 거야. 근데 날 너무 비웃으면서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말라고. 옛날에 그런 말 있었거든. 깎아버리면 좋은 털 날 것 같잖아. 싹 우리 다. 시어머니가 그 말씀 하시더라. 내가 지금 시어머니의 지식을 답습하고 있는 거야? 고 연령대에 육아 상처를 가지고 있는 거지. 상처한데 된장을 발라야지. 상처라는데 된장발이라는 지식이 없었으면 냅두기라도 하는데 문제를 더 악화시키는 거야. 그리고 이제 또 인상적이었던 게 뭐냐면 나머지는 다른 것들은 그냥 뭐 그렇지 뭐 나도 그렇게 생각했어 라는 부분이 많았는데 어떤 점을 내가 충격받았냐면 운명 본능인데 나도 그런 선입견이 있었던 거지. 인도 카스트 제도 때문에 발전하겠어? 이슬람 또는 뭐 아프리카 맨날 내전 겪고 발전하겠어? 그 나라들은 발전에 글렀어 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거지. 근데 그 나라들도 사실은 자세히 들여다보면 발전을 하고 있다는 거야. 느린 변화도 변화인데 이 토끼는 거북이가 느리게 걸어오는 걸 걸어오고 있지 않고 그 자리에 서 있다고 본다는 거지.
내가 나도 그런 편견이 있었구나 라는 생각을 갖게 되더라고. 이거는 어떤 본능인지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그 생활 수준이 낮았던 나라들이 계속 낮을 거라고 생각하는 거 이면에 계속 낮았으면 하는 것도 있어. 그래, 그런 것도 없지 않아. 맞아. 그러니까 거기 나오지만 아프리카의 어린이들이 많이 죽어가는데 그 아이들을 다 살리면 인구가 폭발적으로 늘어나면 어떻게라는 게 책에 나오잖아, 내용이. 아, 정말? 기억이 안 나요. 그래서 걔네들은 어쩔 수 없이 죽을 운명이라고 생각해 버린다는 거야. 근데 이런 것도 있어. 여기 책에도 나왔지만 이제 저개발 국가에서 갑자기 이제 동시에 산업화가 되면서 자원도 많이 쓰고 환경오염도 많이 하잖아. 그거를 이미 선진국이 된 나라들이 이미 해왔던 거라는 생각을 안 하고. 그렇지. 근데 어쨌든 우리는 이미 이렇게 잘 살게 됐는데 저 나라 사람들도 우리만큼 잘 살게 되기까지 얼마나 환경이 파괴될 거라는 게 걱정이 된단 말이야. 맞아. 굉장히 이기적인 생각이긴 하지만 그렇지. 이기적인 생각이긴 하지만 걱정이 되긴 된단 말이야. 맞아. 그래서 저 나라들은 좀 더 규제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책에서는 잘못된 생각이라고 얘기를 하지. 크기 본능. 크기 비율을 본능? 고려해라. 크기 본능. 이런 얘기가 나오잖아. 인도랑 중국이 이산화탄소 많이 나오니까 규제해야 된다 하더니 인구가 많으니까 많이 나오는 거야. 인구가 많으니까. 중국이나 인도에서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많다라고 하는 거는 그 나라 사람들 체중을 다 더해가지고 인구 수로 나누지 않고 그냥 총합이 크니까 니네 사람 다 뚱뚱해 라고 말하는 건 똑같다는 거지. 그냥 충격받았던 게 뭐냐면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도나 중국이 배출하는 이산화탄소 양이 캐나다보다 적다는 거야. 우리는 캐나다가 청정국가라고 생각하잖아. 캐나다보다 적은데 왜 많다고 지적을 받았어? 그러니까 진짜라는 생각이 들더라고. 갑자기 그 생각이 난다. 생각이 나면 얘기를 해. 속 터져. 근데 너랑 나랑 이거를 사전에 얘기를 하면서 이제 뒤에 얘기할 거겠지만 넌 약간 이 작가가 이 얘기를 도대체 왜 꺼냈는가. 내가 말을 하고 잠깐만. 싶지만 내가 먼저 얘기할게 그럼. 근데 나는 이제 이 사람이 왜 이 얘기를 했는가에 대한 논지를 뭐라고 생각했냐면 자원은 한정되어 있어. 근데 이걸 어떤 분야에 사용해야 하는가 할 때 사람들의 이 본능, 사실 충실성에 어긋나는 본능들 때문에 자원이 다른 곳에 사용된다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예를 들면 유아 사망률이 굉장히 높아. 근데 유아 사망률의 가장 큰 그 요인은 물이야. 그래? 그 얘기가 나오지. 물이야. 물을 물 못 먹어서? 깨끗한 물을 못 먹어서. 물이 너무 더러워서. 그래서 이제 그런 걸 수도 사업을 개선하는 게 우선인데, 그러면 그 눈에 보이지 않는 거야. 결과물이 너무나 직접적으로 보이지 않으니까 예방접종이랑 식량 구호를 먼저 하고 있다는 거야. 전체적으로 영유아 사망률을 낮추기 위해서는 수질 개선 사업 먼저 해야 되는데, 예방접종을 받은 아이들이 80%나 되는데 그걸 모르고 계속 의약품을 사는데 후원을 한다거나, 80%나 예방접종을 받지만 20%는 예방접종을 못 받아서 죽나 그럼? 그리고 그 백신은 남아 돌아와서 버려? 그 얘기를 해. 백신이 너무 많다는 거야. 지금도 진짜? 많은 어떤 일정 부분의 백신이 많은데 그거에 또 투자를 하니까 또 백신만 산다는 거야. 자원이나 인력을 정말 적재적소에 배분을 하기 위해서는 이런 사실 충실성에 입각한 생각이 필요하다라는 이야기를 하더라고. 나는 워낙에 그 비문학을 읽을 때 비판적인 그런 꼬인 생각을 기본적으로 갖고 이제 읽는 사람인데 팩트 폴리스를 그렇게 하기가 되게 어려운 이유가 너무 이 책은 팬들이 많아가지고 비판을 할 분위기가 너무 아닌 거야. 무서운 거야. 말 잘못했다가 욕먹을까봐. 하지만 되게 할 말이 많아. 언니가 그랬잖아. 팩트 플러스 갖고 싸울 줄 일은 몰랐다. 없을 줄 알았어. 왜 없어? 이거 세상이 생각보다 괜찮은 이유. 이 책을 다 읽었을 때 내 생각보다 좋지 않았어. 아프리카 애들이 백신 못 맞아서 불쌍해서 어떡하지? 비행기가 추락을 많이 해서 나 비행기 타고 가다가 죽으면 어떡하지? 라는 생각을 해본 적이 별로 없어. 대신에 취업 못해서, 애 키우기 힘들어서, 대중교통 힘들어서, 노사간에 문제가 많아서, 좌우 정치 대립이 많아서 이런 것 때문에 세상이 좀 불편하다는 생각을 오히려 많이 했지, 내가 이만큼밖에 생각하지 않은 것 때문에 네 생각보다 세상이 좋아지고 있어 라는 거에 쉽게 공감하기가 어려웠다 라는 게 있었고, 그 다음에 여성이 이제 교육을 많이 받고
생활 수준이 올라가면은 출산율이 떨어진다. 그게 틀렸다는 얘기가 아니야. 정확하게 맞는 인과관계라는 거야. 하나만 나서 잘 기르고 행복하게 부유하게 살겠다가 아니라 둘 낳기 어렵잖아. 솔직히 키우기 힘들잖아. 당장 코로나 때문에 유치원 못 보내면은 이 애 하나 가지고 어떻게 해야지 동동 구르잖아. 친정엄마 시어머니 없으면 애 못 키우잖아. 그런 것들이 이 책에 없다는 거야. 단순히 영아 사망률이 줄었어, 출산율이 줄어서 인구 증가를 조금만 걱정했는데 퉁쳐가지고 세상이 좋아졌다라고 말하기에는 그 디테일이 떨어진다. 행복 지수가 얼마나 낮아졌는지 안 봤잖아. 자살률이 얼마나 올라갔는지 안 봤잖아. 바이러스 전파 속도가 얼마나 빨라졌는지 안 봤잖아. 그 주장을 뒷받침하는 통계 자료만 들어갔다 라는 생각이 드는 거야. 나는 이 통계 자료가 20년, 30년 단위가 아니라 100년, 200년, 300년 단위를 봐야 된다고 생각해. 10년, 20년 전하고 비교했을 때 그래 그다지 좀 나아진 것 같지 않아 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어. 근데 100년, 200년 전하고 비교하면 분명히 나아졌다는 거야. 100년, 200년 전에 노사 문제라는 게 있을 수 없었지. 신분제 사회니까. 난 모르는구만. 뭘? 그 누구지? 그 스티브 호킹 박사가 앞으로 50년밖에 못 산다고 했어, 지구에서. 무슨 100년이야. 아니 지구가 멸망한데 빨리 화성으로 가야 되는 거 지금. 세상이 좋아졌다고 생각을 나도 하는데 이런 느낌이 있는 거야. 너 옛날에 밥 굶었잖아. 지금 밥 먹고 사네. 좋아졌잖아. 라고 말하는 느낌이, 사람들이 그렇게 열심히 노력하고 민주화하려고 노력하고 의학 발전하려고 노력하는데 나빠지는 것보다는 좋아질 가능성이 크고, 실제로 데이터도 좋아졌지만 너 같은 사람을 위해서 이렇게 말하지. 내가 이렇게 명확하고 멋진 자료를 여러 제시해도 세계가 점점 좋아진다는 데 동의하기가 여전히 불편하게 느껴진다면 아마도 거대한 문제가 아직 사라지지 않았다는 걸 알기 때문일 것이다. 나도 이게 이 말에 공감하는 게, 나도 읽으면서 아 수치상으로 그래 그래 알겠어. 그런데 심리적으로 언뜻 딱 동의하기가 어렵더라고. 왜냐면 환경 문제 어떻게 할 거야? 나는 그것도 약간 공감 못하는 게, 아닌데 왜 나를 그렇게 쉽게 정의 내리고 원천봉쇄의 오류를 범하는지 모르겠어? 예상되는 반론에 대해서 대반박을 한 거지. 근데 그런 반론이 있을 수도 있다가 아니라, 내 생각에 동의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이런 사람들이다 라고 정의해버렸잖아. 아닐 수도 있는데. 그리고 나는 이런 생각도 들더라고. 어차피 지금 이제 비판하기로 마음먹은 마당이니까 이제 막 내뱉는 건데, 세상이 그렇게 좋아지기만 하는 것도 아니다, 오해하지 말라는 식으로 이제 얘기를 하잖아. 근데 되게 무책임하게 느껴져. 이제 유엔에서 정책 집행하는 사람들만 이 책을 보는 것도 아니고, 아프리카에 투자를 할까 말까 하는 투자자들만 이 책을 보는 게 아니라 대학생들도 보고 뭐 어린애들도 볼 텐데, 이 책을 30년 전 데이터랑 비교한 데이터만 보여주고 현실의 문제에 대해서 짚어주지 않으면서 세상은 좋아지고 있다라는 말로 요약을 해버리면, 너무 추상적으로 말해서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어. 현실이 가지고 있는 문제 중에 많이 있죠. 자살률 1위야. 이런 문제에 대해서 외면하게 한다고. 여기서도 말했잖아. 공포를 자극해가지고 큰 문제가 아니라 좀 다른 진정하고. 문제로 외면하게 한다고 하는 걸 똑같이 하고 있는 거야, 이 사람이. 세상이 좋아지고 있다라고 말함으로써, 아니 사실은 정말 좋아지는 건 아니지만 세상이 전반적으로 좋아지고 있어라고 말하면서 정말 좋아진 것처럼 믿는 사람들이 존재하는 거에 대해서 무책임하다고. 이렇게 얘기할게. 영유아 사망률이 줄었어. 전쟁으로 인한 사망자 수가 줄었어. 항공기 추락 사고 건수가 줄었어. 세상이 좋아졌어 라고 말하고 있다고. 세상이 좋아지고 있다고 표현하지 말고, 영유아 사망률이 줄었어. 보건이 좋아졌어. 예를 들면 기술이 좋아져서 비행기가 많이 추락 안 해. 뭐가 다르지? 세상이 좋아지고 있다는 거는 너무나 많은 걸 포함하고 있는 거야. 그 이 사람은 전반적으로 모든 면에서 다 좋아지고 있다는 게 아니라 과거보다 지금 현재 좋아지고 있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지. 세상이 생각보다 괜찮다, 우리가 세상을 오해하고 있다라고 말하는 게 너무 광범위하다는 말이야, 내 말은. 그러니까 그래서 지금 아까 그 얘기를 한 거지. 분명히 눈 감지 못할 부분이 있으니까 좋아지고 있다는 말에 동의하지 못할 수도 있다는 말을 한 거라고. 그거를 이해 못하는 무지 못미한 그렇게 사람들처럼 이렇게 묘사하잖아. 나는 그렇게 내가 생각 안 했는데. 그렇게 많이 보여줬는데도 인정하지 않는다, 이런 식으로 표현하잖아. 아니 그건 네가 좀 삐딱한 거서 생각한 거 아닐까? 삐딱한 버전이기 때문에. 힘들 수 있을 것 같아. 아니, 그러니까 내가 하고 싶은 말은 그거야. 언니가 사피엔스를 읽었잖아. 예전에는 먹고 살기 힘들었단 말이야. 사냥 수답하다가 죽고 뭐 이랬단 말이야. 농사를 지었어. 가축을 키워. 좋아진 줄 알았더니 인간의 노동시간이 더 길어지고 더 많이 착취됐다라는 얘기가 나오잖아. 세상이 좋아졌다라고 말하는 거야. 그런데도 불구하고. 당연하지. 세상은 좋아졌어. 먹고 살기 좋아졌고 위험, 리스크가 줄었으니까. 근데도 불구하고 이사피엔스에서는 그렇지 않다고 볼 수도 있는 부분을 얘기하잖아. 근데 이걸 보면서 그런 느낌이 들었다고.
그러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이 책이 틀렸다는 게 아니라 이 책을 비판하자면 그런 부분도 있다라는 거야. 돌 맞을까봐 무서워서 말을 못하겠다. 야. 근데 이제 그런 부분도 분명히 존재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를 들어 아동 노동 시간은 확실히 줄었잖아. 우리 올리버 트위스트 했지만 그때 하루에 16시간씩 했던 애들 지금 공부하잖아. 공부하는데 청소하는 어우야, 그 우리나라만이잖아. 어쨌든 우리나라 애들 불쌍해. 왜? 우리나라 불쌍해. 근데 어쨌든 그렇게 그 공장에서 일하던 그 애들이, 탄광에서 일하던 그 애들이 지금은 유치원 가고 공부를 하고 논다는 거지. 그런 점으로 나아지고 있다. 다 이해하고 내가 그걸 모르는 부분은 아니고 그래서 이 책이 틀렸다라고 말하는 건 아니야. 아쉽다. 아쉬운 부분이라는 거는 이 책에서 말하는 그 모든 통계는 결국은 세상이 좋아지고 있다라는 걸 뒷받침하기 위한 자료만 있다는 거야. 그래서 내가 지금 막 말을 뱉어놓고 좀 두려움에 벌벌 떨고 있는데 어떤 느낌이냐면 김연아 욕한 느낌이야. 에이, 그 정도까지? 내가 결코 이 책의 사상을 의심하거나 작가의 그 논리가 틀렸다고 말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비판할 수도 있다. 나는 비판하는 걸 좋아하는 사람이니까. 아쉽다. 그 다음에 이 책이 왜 좋은 것만 얘기해 나쁜 건 얘기하지 않고 라고 얘기하는 게 절대 아니고 이 사람이 보는 네가 세상은 잘못 보고 있었어라는 그 핵심이 나하고는 좀 핀트가 안 맞았다는 거야. 굉장히 비굴하다. 그런 거지. 아까 나랑 얘기했을 때랑 사뭇 다른 태도네? 세상에서 그 백신 맞는 비율이 20%인 줄 알았지? 아니요야 나는. 그러니까 나랑 약간 핀트가 안 맞는다는 거지. 언니는 이 작가가 이제 나이 드신 분이고 돌아가셨다는 거에서 되게 큰 의미를 두고 되게 애잔하면서 그로 인해서 책의 가치를 더 높게 평가하는 것 같은 아까 한 말이 있잖아. 돌아가시면 욕하지 말라며. 그러니까 평생에 걸쳐서 무슨 돌아가신 분 욕해. 근데 이 책이 그렇다는 거지. 심지어 이렇게 자기 아들 며느리까지 동원해서 이 그리고 이 책을 사람이 마무리했잖아. 한국인이 정답률이 제일 높은 문제 가지고 교육 수준이 높을수록 틀렸다고 했어. 아유, 쪼잔하기는. 네, 왜 한국을 욕해? 2000년대 초반에 캄보디아를 갔었는데 그 가이드가 그 얘기하더라고. 전 세계에서 가장 못 사는 나라 중에 하나입니다. 캄보디아가? 그런데 그 이후에 한 10년쯤 뒤에 너랑 캄보디아를 같이 갔잖아. 그 수상 가옥 갔는데 아이들이 입은 옷이나 그 수상 가옥의 집들이 되게 좋아진 거야. 10년 동안. 나는 언니가 10년 전에 본 건 나는 모르고 10년 후에 그치. 나랑 같이 엄마랑 같이 갔으니까 10년 후 보자면 아는데 그게 좋아진 거라고? 엄청 좋아졌어. 그때 수상 가옥 가면서 라면 사가지고 던졌어. 그래서 맞아. 이 가이드 아저씨가 이렇게 던지는 행위에 대해서 안 좋게 생각하시는 사람들도 있지만 지금 당장 이 사람들한테는 중요하다라고 하면서 이제 얘한테 그거 하게 했잖아. 엄마 보면서 울었잖아. 맞아, 엄마가 울었지. 그게 좋아진 거라는 거잖아. 그러니까 내가 마음에 안 드는 거야. 그렇게 캄보디아를 놓고도 이 사람은 좋아졌다고. 좋아진 건 좋아진 거니까 뭐라고 할 말은 없지만. 그 작년에 홍세화 선생님 강연을 홍세화 선생님 강연을 듣고 홍세화 선생님은 모르는 사람이 천지 삐까릴 텐데. 나는 파리 택시 운전사를 모르는 사람이 천지 삐까릴. 근데 어쨌든 나는 홍세화 선생님 강연을 듣는데 그분이 얼마나 이 사회를 비판할까를 기대하고 갔거든. 낙관하시더라고. 좋아지고 있대. 그러니까 팩트플리스야? 그 사회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하신 다음에 그 다음에 뭐라고 했냐면 그런데 내가 이 쫓겨났던 그 시절에 비하면 지금 얼마나 세상이 나아졌냐. 내가 이렇게 욕할 수 있지 않냐. 얘기를 하시면서 너무 정치 성향 늘어난다. 얘기하면서 내가 좋아하는 그 그람시 그 말을 하더라고. 이성으로 비판하되 의지로 낙관하라. 되게 좋아진 건 맞아. 아까 내가 이제 굶지만 않으면 좋아진 거냐라고 얘기를 했지만 할머니가 엄마한테 그런 얘기 했다는 거야. 내가 이제 할머니야? 언니가 엄마고? 이렇게 좋은 세상을 우리 엄마는 못 봤어. 할머니 입장에서는 증조 할머니가 좋은 세상을 못 보고 돌아가신 거야. 근데 그 외할머니가 계실 때 어땠냐면 집에 세탁기가 없었어. 그 얘기 하실 때. 그런데 너? 세탁기가 없고 탈수기가 있었어. 그 탈수기를 보고 친할머니가 그랬지. 야, 진짜 살림 편하게 하네. 세탁기가 없는데. 그리고 심지어 그때 그 보일러가 연탄 보일러였어. 그 집이. 근데도 살기가 너무 좋다는 거야. 맞아. 내가 우리 엄마한테 물어본 적 있거든. 엄마 어렸을 때랑 지금 비교했을 때 제일 살기 좋아진 게 뭐야? 수돗물 나오는 거야. 그리고 우리 어렸을 때는 냉장고가 없었어 집에. 기억나? 없었어? 반찬을 찬장에 넣었구나. 찬장에 넣었어. 찬장이라면서. 맞아. 찬을 넣는 장이 아닌 거잖아. 라떼른이네 이거. 우리 때는
얼마 되나? 학교에 똥 가지고 왔다고. 가지가지. 학교에다가 똥 냈잖아. 우리 언제까지 냈지? 몰라, 초등학교 때 계속 냈다고 하지. 중학교였을 때 아니야? 중학교 때안 냈다고 하지. 아, 맞아, 맞아. 그때 그 얘기를 이제 90년대생한테 얘기했더니 똥을 왜 내요? 똥을 왜 내? 심지어 방송에 불렀다냐? 누구 똥 안 썼다고? 몇번 누구라고 애들이 왜 부르지? 똥을 냈거든. 그 똥이 뭐가 있었거든. 기생충이야. 해충약 가져가라고 불렀다는 거 아니야. 근데 지금 같으면 만약에 똥을 다 수거하여 간다고 하더라도 이거를 이제 인권 문제가 있으니까 모든 애들한테 기생충 약을 나눠주면 되는데 왜 꼭 기생충 발견된 애들한테만 나눠주느냐는 거지. 맞다. 맞네. 약이 없는 거야. 맞아, 부족해. 맞아. 그랬겠네. 확실히 나 때는- 세상이 좋아지긴 했어. 분명히 현실에 개선되지 않는 문제들이 존재하고 그 문제들이 너무나 치명적인 문제들이 있긴 하지. 세상을 아름답게만 볼 수 없는 이유들이 많이 존재하지, 사실은. 그 부분 나도 인정하지 않는 바는 아니야. 그래, 그거야 이제 아까 낮에도 언니랑 얘기했지만 우리 88 올림픽 한다고 막 전 세계에다가 막 한국을 보여주고 홍보하고 할 때 한쪽에서는 무전유죄, 유전무죄 있었어. 근데 그 유전무죄, 무전유죄가 88 올림픽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거잖아. 맞아.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가려진다는 거지. 한쪽만 주장하다 보면. 우리 이 사람이 그 얘기도 하거든. 뭐 사스인가 메르스인가 얘기를 하면서 이 독감으로 죽은 사람이 더 많다는 거야. 사스나 메르스로 죽은 사람보다 독감으로 죽은 사람이 더 많다. 근데 지금 우리 코로나로 고생하고 있잖아. 그런데 그렇게 그 통계만 그게 맞네 라고 생각하고 이 코로나를 우습게 할 수 있냔 말이야. 다음 책을 소개해야지. 톨스토이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 아, 여긴 톨스토이구나. 같은 책을 샀어야지. 왜? 너무 평이한 고전 아니야? 그러니까 이게 읽으면 우리 애기한테도 들려줄 수 있을 정도의 동화인데 거기에 톨스토이가 무슨 생각을 하는지를 너무 잘 알겠더라고. 관심법인 거야. 판단하셨네. 그 다음 비문학은 노화의 종말을 하려고 하는데 과연 할 수 있을 것인가. 2장 읽으면 자는데. 의학 전문 서적 같아. 그러니까 앞부분이 너무 재밌어가지고 정기승 교수님이 이렇게 추천서 써주고 추천사라고 선문 읽고 재밌다고. 재밌다 해놓고 본문 가서 자고 있는 거지 지금. 그래서 야 내가 이걸 읽을 수 있을까 하고 있는 거야. 인사해야지. 우리 너무 안 싸운 거 아니야?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복 받으실 거예요. 왜? 시청해 주셨으니까.